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매일 욕망을 쫓으며 삽니다. 돈, 명예, 타인의 인정, 그 모든 것에 우린 너무 쉽게 목숨을 겁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잘 놀다 가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놀다는 단순한 쾌락이 아닙니다. 완전한 자유, 욕망과 집착에서의 해방입니다. 돈이 많아도 내 삶이 자유롭지 않으면 그건 감옥일 뿐입니다. 부자들이 부러운 이유, 사실은 돈이 아니라 사람들의 머리 숙임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머리 숙임이 진짜 나를 위한 것일까요? 내가 아니어도 그들은 숙입니다. 돈에게. 그러니 돈이 주인이 되면 나는 사라지고 맙니다.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의로움, 정의, 믿음, 좋은 말들이지만 집착하는 순간 독이 되기도 합니다. 옳고 그름, 그조차도 상대적인 겁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그 순간 남은 모두 틀려버립니다. 그 순간 나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노자는 질서를, 장자는 해탈을 말했습니다. 장자는 말했죠. 세상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그 자유는 도망이 아니라 자기 본질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세상이 정한 성공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평온에 도달하는 것. 그때 우리는 비로소 즐겁게 놀다 갈 수 있게 됩니다. 억지로 버티지 말고 당신의 삶을 놓아보세요. 그게 진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지품 오늘도 생각 하나 놓고 갑니다. 학생이 수업을 듣습니다. 선생님은 자세히 설명하죠. 하지만 그걸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건 모르는 겁니다. 아는 것과 안다고 착각하는 건 다릅니다. 진짜 아는 사람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건 지식이 아니라 지혜의 영역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전혀 새로운 걸 만든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것들을 묶어낸 것뿐이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죠. 은유는 본질을 연결하는 힘이라고요. 진짜 통찰은 이미 알고 있는 것에서 해답을 끌어오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사유 없는 지식은 그저 쌓인 정보일 뿐 무기력한 기억입니다. 부처의 말처럼 세상을 평안케 하려면 먼저 나 자신을 평안케 해야 합니다. 진짜 깨달음은 외운 경구가 아니라 지금 이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입니다. 지혜는 공부로 쌓는 게 아니라 사유로 얻는 것입니다. 남에게 설명할 수 없다면 그건 안개 아닙니다. 진짜 아는 사람은 자기 말로 말할 수 있습니다. 지식은 사유를 위해 존재하고 사유는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지금도 책만 넘기고 있다면 잠시 멈추고 생각을 시작하세요. 그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겁니다. 지품 오늘도 생각 하나 놓고 갑니다. 하면 된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해도 안 되는 일이 세상엔 너무 많습니다. 꼭 해내겠다. 실수하지 않겠다. 그 생각이 오히려 당신을 무너뜨립니다. 그날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어도 괜찮다는 마음. 그게 멘탈을 지키는 힘입니다. 욕심과 기대가 우릴 더 멀어지게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거죠. 그 과정에 내 최선을 다하면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처럼 좋은 사람에게도 나쁜 일이 생긴다는 걸 미리 받아들이는 마음. 그게 진짜 용기입니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게 나의 전부가 아니니까요. 나는 원래 X밥이었다. 그 말 한 줄에 진짜 멘탈이 있습니다. 내가 내 길을 걷고 타인이 타인의 길을 걷는다는 걸 진짜로 이해하면 무너질 이유가 사라집니다. 멘탈이 나가는 이유는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타인의 길은 절대 내 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 길만 걸어요. 지품 오늘도 생각 하나 놓고 갑니다. 부자 되고 싶으세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5가지만 알면 빠르게 부를 쌓을 수 있다고. 월급에 집착하지 마라. 사업을 시작하라. 불황이 기회다. 정부가 망치면 떠나라. 위험 앞에서 웃어라. 그럴싸하죠. 그런데 현실은 그 말을 믿고 사업을 시작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수십만의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물류센터에서 땀을 흘립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죠. 사업은 조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책임으로 하는 거라는 걸. 진짜 사업가는 조언을 듣지 않습니다. 정보를 모을 뿐입니다. 자기 성향, 자기 기질, 자기 책임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부자가 된 그들은 자식에게 자기처럼 살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면 돈은 결국 괴물로 만들어주니까요. 사업은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게임입니다. 늑대가 되지 못할 거면 개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게 현실이고 그게 진실입니다. 그래서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는 말이 가장 나쁜 거짓말이 됩니다. 말로는 누구나 지구도 정복할 수 있죠. 진짜 부자가 되는 법? 그건 아무도 안 가르쳐 줍니다. 알아도 말하지 않습니다. 지품 오늘도 생각 하나 놓고 갑니다. 연애할 때 서로 참아주고 배려해야 한다고요? 그건 바보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연애라면 참지 말고 보여줘야 합니다. 진짜 나를 있는 그대로. 왜냐면 결혼은 평생을 함께하는 일이니까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취향도 가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면 바뀔 거라고요?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결혼은 가벼운 감정이 아니라 운명적 책임입니다. 그러니 결혼 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들, 상대와 맞지 않는 가치관들, 그걸 덮고 결혼하면 그건 지옥이 됩니다. 결혼 후에야 참고 배려해야 할 시간입니다. 상대가 병들었을 때 포기하지 않듯이 그제서야 내 반쪽을 지켜야 할 책임이 생깁니다. 결혼이 지옥이라는 사람들은 애초에 그 선택을 잘못한 겁니다. 통찰력이 없었고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말만 듣고 결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결혼이 천국인 사람들은 조용히 잘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실패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도록. 결혼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통찰력의 문제입니다. 지품 오늘도 생각 하나 놓고 갑니다. 인간의 인생은 생각보다 짧고 생각보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주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찰나에 존재하고 영원히 사라지는 존재일 뿐이죠. 죽은 뒤에 남는 게 뭐가 있나요? 이름? 기억? 명예? 다 부질없는 겁니다. 기억조차 되지 않는 수십억 인생들 속 우린 그저 하나의 점일 뿐이죠. 그래서 결국 의미 따윈 없습니다. 하지만 욕망은 남습니다. 진짜 욕망은요. 돈, 섹스, 술, 명품. 이건 욕망이 아닙니다. 그건 쾌락입니다. 쾌락을 따라가다 자기 인생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99%는 그 차이를 끝내 모른 채 죽습니다. 진짜 욕망은 당신이 가장 원하는 삶, 가장 깊은 갈망, 그것을 향한 집중입니다. 죽기 전 1박 2일 여행이 주어졌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의미 없는 사람들과 의미 없는 취미로 시간을 허비하진 않겠죠. 그런데 왜 인생은 그렇게 사나요? 남의 시선, 부모의 기대, 세상의 기준. 그게 당신의 욕망인가요? 아니면 당신을 속인 쾌락인가요? 욕망은 사유에서 나옵니다. 깊은 자기 탐색에서 비로소 발견됩니다. 쾌락은 즉각적이고 달콤하지만 절대 삶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욕망을 아는 사람만이 자기 인생을 자기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묻습니다. 당신의 진짜 욕망은 무엇입니까? 지품 오늘도 생각 하나 놓고 갑니다. 사람은 모두 자신이 믿는 대로 살아갑니다. 죽으면 어디로 가나요? 환생은 있을까요? 천국은 존재할까요?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럼 없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증명할 수 없는 것을 믿을 뿐입니다. 귀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 천국이 없다고 믿는 사람 모두 존재합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누구도 누구의 믿음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죽음 이후를 믿는 것도 믿지 않는 것도
각자의 자유입니다.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죽음을 선택할지 그건 오롯이 나의 문제입니다. 남의 가치관을 강요하는 것, 그게 세상에서 가장 폭력적인 일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존경할 필요도 없습니다. 존경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각자 자신의 길을 걸으면 됩니다. 죽음도 삶도 남이 정해줄 수 없습니다. 100년이라는 짧은 시간, 그저 온전히 나로 살아가면 됩니다. 지품 오늘도 생각 하나 놓고 갑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 다들 말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1억을 먼저 모아라. 재테크를 해라.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그렇게 살아도 왜 부자는 소수뿐일까요? 세상은 공식으로 돌아갑니다. 비 한 방울도 우연히 떨어지지 않듯 돈 한 푼도 우연히 내 지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돈은 오직 가치를 준 만큼 내게 흘러옵니다. 나로부터 가치를 받은 사람의 수 곱하기 그 가치의 크기, 그게 내 부의 크기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 공식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연봉을 올려야 한다. 아니요. 사업을 해야 한다. 아니요. 가치를 더 많은 사람에게 더 크게 전달해야 합니다. 1억을 모으는 게 아니라 가치를 주는 법을 몸에 새겨야 합니다. 진짜 부자들은 이 공식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생해도 가치를 주지 않으면 돈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세상은 기도나 끌어당김이 아니라 이 공식으로만 움직입니다. 지금 나는 누구에게 어떤 가치를 주고 있는가? 그 질문이 당신의 부를 결정합니다. 지품 오늘도 생각 하나 놓고 갑니다. 잘못했을 때 사과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잘못한 사람? 아닙니다. 사과는 오직 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힘이란 무엇일까요? 돈? 권력? 아닙니다. 여기서 힘이란 여유를 의미합니다. 마음에 힘이 있는 자만이 사과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상대에게 사과한다고 해서 내 멘탈이 무너지거나 내 자존심이 깎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내 사과를 받아주지 않아도 그냥 안 보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왜 사과를 못하겠습니까? 유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유가 있을 때 나오는 것이죠.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유머는 나올 수 없습니다. 여자들이 돈 많은 남자를 좋아한다. 틀린 말입니다. 여자들은 돈이라도 있는 남자를 좋아한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마음에 여유도 없는데 돈도 없다. 그건 여자뿐 아니라 같은 남자도 별로입니다. 여자들이 웃긴 남자보다 자신을 웃게 해주는 남자를 원하는 건 결국 마음에 여유가 있는 자를 원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걸 한 줄로 줄이면 삶의 여유라고 할 수 있죠. 돈이 많은 건 풍족입니다. 여유는 마음의 크기입니다. 물론 거기에 돈이 가미되면 더욱 커질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왜 마음의 크기를 늘리기 힘들까요? 아쉽고 섭섭하고 바라고 부러워하는 게 삶의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감정들이 여유를 갉아먹습니다. 결국 사과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여유는 진정한 힘의 증거입니다. 지품 오늘도 생각 하나 놓고 갑니다. 한때 함께 일했던 선배가 있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조기 은퇴 후 사업에 성공해 큰 돈을 벌었죠. 그 뒤로도 몇 번 자리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당연하다는 듯 그 선배가 밥을 사고 술을 사고 모든 걸 계산하는 걸 기대하더군요. 물론 그 선배는 웃으며 냈습니다. 고급회, 고기, 술까지 아낌없이. 그런데 2차 생맥주 한 잔, 그마저도 아무도 계산하지 않더군요. 아무리 부자라도 돈의 절대 가치는 바뀌지 않습니다. 1만원은 부자에게도 1만원이고 담배 4갑, 국밥 한 그릇의 가치로 동일하죠.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돈이 가볍다고. 그러니 밥값, 술값 당연히 내야 하는 줄 안다는 거죠. 하지만 부자가 돈을 쓰는 건 호의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당신은 무엇을 주었나요? 웃음을 주었나요? 존재만으로 즐거움을 주었나요? 아니면 단지 돈 많은 지인을 이용한 것뿐인가요? 버핏이 햄버거를 사며 $100를 내지 않는 이유, 그건 가진 자가 돈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상대가 비싼 1차를 샀다면 당신은 최소한 2차 커피는 사야 합니다. 그게 배려고 자존이고 다음 기회를 위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그런데 얻어먹기만 하죠. 1차 밥, 2차 맥주, 3차 커피까지 다 공짜로. 그러고는 왜 다음 자리가 없었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건 당신이 상대를 호구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줄 게 없으면 받지 마세요. 줄 수 있는 게 없다면 차라리 빠지세요. 밥을 얻어먹고 싶으면 춤이라도 추세요. 광대처럼 공연이라도 하세요. 그 정도 각오가 없다면 그 자리에 가지 마세요. 공짜 좋아하는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 봤나요? 없습니다. 그 사람의 호의를 당신의 권리로 착각하지 마세요. 지품. 오늘도 생각 하나 놓고 갑니다.